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시황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지난 1월 한 달 동안 중국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찐중투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2월 춘절 연휴 이후 개장 첫 주, 즉 2월 7일부터 11일 중국 증시는 지난 2월 9일 3% 출현 시 통화정책과 지난주 초반 증시 분위기에 대해 언급해 드린 바 있는데요. 그 영상에 이어 지난주 중국 증시 주간 시황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2월 둘째 주 주요 지수의 주간 수익률을 보면 중국 증시 5대 지수 중 상해종합지수와 CSI 300 지수만 상승했고 심천성분지수, 상해과창 50지수, 심천창업한지수 모두 주간으로 하락했습니다. 화면 중 밑에 막대 그래프가 일별 거래 대금인데요. 보시면 2022년 1월에 비해 2월 들어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상해종합지수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일단 지난 1월 한 달간 계속 하락한 데 대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온 것도 있지만 지난주 상해종합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한 업종을 높은 순으로 나열해보면 석탄 13%, 공항 11%, 에너지 설비와 보험 10%, 외식 관광, 정유 천연가스 9%대, 귀금속 수력 8%, 건설 도로 통신 철강 7%대, 해운 석유화학 전력 한국은행 6%대, 그리고 건자재 육로운송 화학 섬유 기초금속 5%대, 무역 화학 원료 가스 문화 미디어 비료 농약 4%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지만 지난주 상해종합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업종은 주로 정부의 성장 안정화 기대감과 관련된 업종 위주로 분포됐습니다. 이는 지난 2월 5일 발개유의 경제상황 브리핑에서 언급한 내용에도 부합하는데요. 지난 2월 5일 발개유는 올해 1분기는 직면한 불확실성이 비교적 많다. 정책의 시행 시점을 적당히 앞당겨서 일찍 배치, 일찍 행동, 일찍 효과를 보도록 해서 안정적인 경제 운행으로 각종 도전에 대응해야 하고 내수 확대 관련 일련의 정책 조치를 다그쳐서 내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작년 한때 잘 나갔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탄소 중립 등 성장주는 1월에 이어 지난주에도 하락세가 계속되는데요. 지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작년 11월 이후부터 시작된 성장주들의 하락세는 적어도 1분기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 가서 분위기 전환이 나타날지 여부는 경제지표, 정책 강도, 현지 투자자들의 자금 수급 등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1월 금융지표를 보면 발표치가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지만 눈에 띄는 확실한 회복까지는 분명히 시일이 많이 걸릴 거라서 지금 지수를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즉 인민은행이 지난 1월에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를 했고 조만간 재정정책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국내는 경기 개선까지 아직 시일이 필요하고 해외는 아시다시피 미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미 증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 증시도 토심상 아직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방금 조만간 재정정책도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난 2월 5일 발개위에서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력을 향상해서 중소미형 기업과 자영업자 및 제조업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강도가 더 높은 조합식 감세 비용 절감 정책을 정확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증시가 다시 상승 전환하려면 통화 완화에 이어 재정 정책도 나와줘야 하고 또 향후 경제 지표의 개선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등 통화, 재정, 경기 이렇게 3박자가 나와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투심상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네, 여기까지가 2월 둘째 주 시황 리뷰고요. 이어서 2월 14일 월요일 중국과 홍콩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경제지표 발표는 2월 16일 1월 CPI와 PPI가 있고 실물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2월 14일 오늘 아시아 증시 중 일본 니케는 2.23% 하락, 코스피는 1.57%, 코스닥은 2.81% 하락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낙폭이 약간 좀 작았는데요. 상해종합지수 0.98% 하락, 심천성분지수 0.76% 하락, CSI 300 지수 1.08% 하락, 상해과창지수 0.52% 하락, 심천창업한지수 1.47% 하락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을 보면 오늘 상승 업종은 교육, 주류, 귀금속, 우주, 국방 1%대,
에너지 설비, 외식 관광, 비료, 제약, 방직 의류, 배터리 등이 1% 이내 상승했고 반면 지난주 상승했던 업종은 오늘 대체로 다 하락했는데요. 낙폭 큰 순으로 보면 증권 4%대, 해운 건자재 3%대, 보험, 부동산, 은행, 항공, 농업, 전력 2%대, 철강, 도로, 항구, 건설기계, 통신 1%대, 그리고 육로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가스, 통신 장비, 반도체, 풍력, 태양광 등은 1% 이내 하락했습니다. 한편 홍콩 증시는 1%대 하락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 홍콩 애추지수, 홍콩 테크지수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그중 낙폭 큰 업종으로는 부동산, 소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보험, 유틸리티가 2%대 하락했습니다. 네, 증시 전반적인 상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난주 배터리 1위인 영덕시대 CATL의 주가 하락이 중국 현지에서도 많이 주목받았는데요. 영덕시대 CATL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8년 6월 심천거래소 창업판에 상장했고 그 후 꾸준히 상승해 왔는데요. 연간 수익률은 2018년 103%, 2019년 44%, 2020년 230%, 2021년 67%. 이어서 최근 흐름을 보면 작년 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12월 13.5% 하락했고 올해 1월은 0.8% 상승했고 2월은 춘절 연휴 이후 지난주 즉 2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주간 17.3% 급락했고 2월 14일 오늘은 3.68% 상승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주들의 주가가 CATL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CATL의 주가 하락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 작년 11월 이후 성장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라는 큰 배경이 있고 개별 재료로는 지난 한 주간 중국 현지에서 언급된 내용에는 주로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부 고객의 이탈 리스크, 둘째는 미국발 제재 리스크, 셋째는 국가전력투자그룹이라는 국유기업의 ESS 솔루션 양상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락 배경에 대해 좀 자세히 전개하면 첫째는 영덕시대 CATL의 기존 고객 중 일부 고객의 이탈 리스크입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기차 업체들도 계속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현지 기사에 의하면 영덕시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샤오펑汽车, 샤오펑 자동차가 배터리 공급사를 중创신항과 이웨리능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중创신항은 중창신항, 영문명은 CALB, 이웨리능의 영문명은 EVE 에너지. 네, 영덕시대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샤오펑 자동차가 배터리 공급사를 CALB와 EVE 에너지로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주로 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외에 CATL의 기존 고객 중 일부 고객이 이미 신규 배터리 업체와 협상 중이라는 소문도 전해졌는데 예를 들어 BYD가 CATL로부터 테슬라의 주문을 일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소문. 이에 대해 CATL 측은 긴급 성명을 통해 테슬라와의談判 결렬 관련 보도는 소문이라고 해명했고 소문 유포자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공안기관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측도談判 결렬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 외에도蔚来汽车, NIO와 BYD가 협상 중이다와 같은 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CATL 일부 고객의 이탈 리스크 관련 내용은 찐중투 최근 영상 중 이 민트색 썸네일로 된 중국 산업 배터리 CATL 조연대 배터리 제국의 균열 이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공유드린 바 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미국발 제재 리스크입니다. 지난 2월 7일 미 상무부가 중국 기업 33곳을 UVL 미검증 리스트에 추가했는데 미 정부는 사전 허가 조사나 선적 후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리스트에 요 빨간 글씨로 써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 야오밍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어서 당일 하루 주가가 22%나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2월 7일 미 상무부의 이 리스트에 영덕시대 CATL은 없었지만 모 언론사에서 CATL이 미국 쪽 관련 전문기관에 CATL이 미국발 제재를 당할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TL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증시 상황에서 그 소문으로 인해 투심이 더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ESS 관련 솔루션의 출현입니다.
여기서 ESS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난 2월 7일 현지 보도에 의하면 국가전력투자그룹이 자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롱허 2호, 용화 1호라는 철, 크롬, 액류 전지 스택의 양산을 개시했고 라인당 생산 능력은 30kW시 용화 1호 전지 스택 5,000대입니다. 이는 양산 납품의 마지막 난관이 이미 확실히 뚫려서 철, 크륨, 액류 전지 스택 ESS 기술이 과거의 실험실에서 이제는 상업 응용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전력 산업의 대규모 장시간 에너지 저장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CATL은 ESS 분야에서 풀 밸류체인 사업 구축으로 핵심 경쟁력을 키워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찐중투 과거 영상 중 이 주황색 영상, 중국 ESS 시리즈, 요 2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3가지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그래서 지난주 CATL의 주가는 17.3%나 급락했습니다. 2월 14일 오늘 주가는 3%대 상승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중국 증시가 지금의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하려면 통화 완화에 이어 재정 정책도 나와줘야 하고, 향후 경제 지표의 개선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등 이렇게 통화, 재정, 경기 이렇게 3박자가 제대로 나와줘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투심상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겠죠. 지금 중국 증시가 조정기 또는 혼동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단락 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1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2월 둘째 주 주간 시황 리뷰에 이어 2월 14일 오늘 마감 시황, 그리고 배터리 1위 업체인 영덕시대 CATL 최근 주가 급락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였습니다.